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레전드 중 레전드 런닝백인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 선수는 비스트 모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파워 런닝백이기도 했습니다. 데리 켈리 선수가 있기 전에 이 선수가 있었죠. 수비수를 피하기보단 부딪히는 걸 즐겼던 선수였고, 그런 피지컬한 게임 스타일에 비해 굉장히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입니다. 스키틀즈라는 캔디를 정말 좋아해서 매경기 주워 먹는 걸 볼 수 있었던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과 확실한 캐릭터로 미축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 마션 린치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서 캘리포니아 베이 쪽 오클랜드에서 자란 마션 테렐 린치는 운동신경면으로는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늪을엔 약점을 딛고 일어선 케이스들이 많지만 이 선수는 그냥 피지컬 금수저였죠. 오클랜드 기술고등학교를 다니며 미식축구, 농구, 육상, 그리고 레슬링까지 한 린치는 미식축구와 육상 종목에서 빛을 발합니다. 막 학년엔 8경기 만에 시즌 1700 러싱야드를 넘기고 2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많은 대학들에게 러브콜을 받기 시작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린치의 육상 성적도 정말 탈고딩급이었는데요. 스프린트 종목인 100m 달리기에선 10.94를 끊었고 높이 뛰기는 1.94, 멀리 뛰기는 6.38m를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성인도 못 쳐다보는 기록들인데 고등학생이 했으니 레알 넘사인 거죠. 필드에선 런닝백 말고도 쿼터백, 리시버, 그리고 세컨데리 수비수로도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런닝백으로서의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런닝백이 된 거죠. 대학교로 진학할 땐 Rivals.com이라는 스카우팅 단체에 의해 전국 2위의 런닝백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랭킹에서 에이드리언 피터슨 선수에 밀려 2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린치도 NFL에서 롱런한 케이스지만 피터슨은 롱런을 넘어 거의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어린 마션 린치는 집과 가장 가까웠던 켈 버클리에 입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인상적인 3년을 보내게 되죠. 린치가 1학년이었던 2004 시즌은 그나마 신입생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JJ 에링턴이라는 선배에게 밀려 선발로 뛰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팀이 크게 이기고 있을 때 나와서 100+ 야드 게임도 2번이나 만들어냈고 시즌 총 10개의 러싱과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내며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포텐을 뽐냈죠. 흥미롭게도 이 해는 에론 로저스와 한솥밥을 먹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연도엔 선배 에링턴이 프로로 전향하면서 린치에게 선발 자리가 주어지게 되고 2학년이었던 마션 린치는 이 기회를 가지고 날게 되죠. 손에 관련된 부상으로 시즌 중 2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수많은 100야드 게임은 물론 시즌 막경기였던 라스베가스 볼게임에선 194 러싱야드와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경기 MVP로 선정됩니다. 총 1246 러싱야드와 10개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죠. 이렇게 2학년으로서 뛰어난 성적을 뽐낸 린치는 그 다음 2006 시즌에 대학 미축 팬들과 프로 스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시즌 전 오프 시즌이 지루했는지 대학 육상팀에 들어가서 60m 스프린트를 6.98로 뛰며 미친 스피드를 자랑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션 린치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잊지 못할 3학년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매경기 100야드 이상 러시했고 마지막 볼게임에서 111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텍사스 A&M을 상대로 45대 10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이 시즌 중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현재까지도 재미있게 언급되고 있는 워싱턴 게임의 마무리일 것입니다. 이 경기는 팩12 컨퍼런스 내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린치는 150 러싱야드와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중 하나는 연장전에서의 끝내기 터치다운이었죠. 이렇게 켈 버클리에게 승리를 선사한 린치는 게임 후 세레모니를 골프카트 비슷한 부상당했을 때 선수들이 타는 카트를 운전하며 만끽합니다. 이건 아마 미식축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웃긴 건 린치는 2016년에 켈 버클리에 돌아와서 워싱턴전에 다시 카트를 몰고 운전하며 팬들의 엄청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보는 사람들 모두 흐뭇하게 만드는 광경이었죠. 이렇게 마션 린치는 2006 대학 시즌을 마무리로 프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린치는 2007 드래프트에서 버팔로에게 12번째로 뽑히게 되죠. 에이드리안 피터슨에 이어 2번째로 뽑힌 런닝백이었고 이 드래프트는 특히 레전드 선수들이 많이 나온 드래프트였습니다. 칼빈 존슨부터 시작해서 조 토마스, 패트릭 윌리스, 그리고 데렐 리비스까지 미래 프로볼러들이 정말 많았죠.
이렇게 버팔로에서 NFL 커리어를 시작한 마션 린치는 6년 2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하고 루키 시즌부터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리그에 들어오자마자 선발 자리를 꿰찼고 총 1115 러싱 야드를 기록하며 NFL 올 루키 팀에 뽑히게 되죠. 이땐 작은 대학교와 유럽 리그 출신인 프레드 잭슨이라는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선수와 선발 자리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린치는 경쟁 속에서 2008 시즌도 선발 자리를 내주지 않고 1000야드 이상 기록하게 됩니다. 프로 커리어 첫 리셉션 터치다운과 생애 첫 프로볼 진출권까지 어깨 부상으로 마지막 경기에선 뛰지 못했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런닝백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줬죠. 하지만 이 활약도 잠시 2009년에 린치는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시즌 개막 전 린치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총기 소지 사건으로 체포됐고 NFL 시즌 3경기 정지를 먹게 됩니다. 총을 트렁크 내 가방 안에 넣어두고 있었던 린치는 다른 몇몇 주에서라면 괜찮았겠지만 하필 총기 소지가 불법인 캘리에 있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했죠. 이렇게 2009년 스타트를 잘못 끄는 마션 린치는 어쩔 수 없이 개막전을 포함한 첫 3경기에 나가지 못했고 폼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즌 중후반엔 결국 프레드 잭슨 선수에게 선발 자리를 아예 내주며 린치의 입지는 많이 줄어들었고 2010년엔 선발로 경기를 뛰긴 했지만 이내 발목 부상으로 시애틀로 트레이드되고 맙니다. 물론 NFL은 결국 비즈니스이기에 4경기 후 트레이드된 마션 린치는 기분이 나쁠 겨를도 없이 바로 경기에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엄청난 폼을 자랑하죠. 플레이오프 포함 14경기에 뛰었고 특히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보여준 이 67야드 터치다운 런은 아마 리그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런플레이 중 하나로 길이길이 회자될 플레이였습니다. 마션 린치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부터 거의 8개의 태클을 뿌리쳐내며 엔드존으로 갈 때 팬들은 이 모습을 보며 경기장 밖 지진이 일어날 만큼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이 내려앉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런플레이는 비스트 퀘이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린치까지 비스트 모드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시애틀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정말 멋있게 끄는 마션 린치는 2011 시즌 3년 만에 1000 러싱야드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키틀즈와의 인연이 시작되기도 했죠. 팀 신기록인 11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프로볼 로스터에 다시 뽑히며 시즌 종료 후엔 시애틀과 4년 330억 원 계약이 성사됩니다. 큰돈을 받고 린치는 바로 수적으로 가장 뛰어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2 시즌 동안 한 번도 결장하지 않았고 1590 러싱야드와 11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죠. 러슬 윌슨과의 호흡도 정말 볼만했는데 이 둘은 서로의 게임을 셋업하면서 러슬은 성공적인 루키 시즌을 보내게 되고 린치는 러싱 캐리 하나당 평균 5야드나 기록하게 됩니다. 이 해엔 올 프로 팀에도 뽑히면서 리그에서 가장 대단한 런닝백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 다음 2년은 린치에게 좋은 면으로 그리고 나쁜 면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시즌들이 됩니다. 일단 2013 시즌엔 린치가 1257 러싱야드를 기록했고 슈퍼볼까지 손쉽게 이기며 롬바디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해이기 때문에 좋은 면으로 특별했는데 2014 시즌은 정말 잊고 싶은 마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NFC 챔피언십에선 그린베이를 상대로 마지막에 역전 터치다운을 스코어하며 우승팀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슈퍼볼에선 게임 종료 직전 모두가 기대했던 린치의 런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윌슨의 패스플레이 그리고 인터셉션까지 나오면서 우승과 멀어지게 됩니다. 린치는 이 플레이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러워했고 그 다음 시즌에 계속 시애틀 선수로 뛰긴 했지만 부상과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2016년 초에 트위터로 돌연 은퇴를 선언하죠. 하지만 마션 린치는 2016 시즌을 쉬고 다시 필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엔 홈타운 팀이었던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더 와일드해진 린치는 심판들에게 항의도 더 많이 하고 필드 위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며 벌금만 엄청 물면서 전 시즌들에 비해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1년을 통째로 쉰 것 치곤 커리어 10,000 러싱 야드도 달성했고 돈도 100억 정도 받으면서 아직 폼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그 다음 2018 시즌엔 특히 사타구니 부상을 비롯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며 오클랜드와의 인연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린치는 2019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 부상으로 런닝백을 3명이나 잃은 시애틀 스쿼드에 다시 들어가게 되지만 매 다운 뛸만한 경기력과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띄엄띄엄 짧은 컨버전이나 터치다운이 필요할 때만 보이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그린베이에게 프로배에서 지며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게 되죠.
사실 린치는 아직 공식적인 두 번째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냥 지금은 프리 에이전트인 거죠. 하지만 이제 34세 나이에 런닝백을 어느 팀이 데려갈지 의문입니다. 런닝백이란 포지션 특성상 수명이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젠 은퇴 선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이드리안 피터슨 선수도 같은 나이에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이미 팬들의 기대치가 많이 줄은 걸로 봐선 어느 정도 기량이 아니면 그 나이에 새로운 팀과 계약하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마셜 린치는 시애틀 구단 역사상 프로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단 역사상 최고의 런닝백 중 한 선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정말 싫어하는 선수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슈퍼볼 전 미디어데이에서 모든 질문에 난 그냥 벌금 안 물려고 온 거야 라고 대답했던 것도 두고두고 언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했던 마셜 린치와 스키틀즈를 이제 필드에서 못 본다는 게 아쉽지만 뭐 이제 패커스와의 안 좋은 인연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저로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수 이야기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른 흥미로운 영상으로 금방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